안녕하세요. 윤정우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의 구정 살림을 책임질 서울시 기초단체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토리인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 만나볼 구청장은 서울 동북부의 교통 요충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자연 녹지가 많은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었지만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곳인데요. 중랑구의 새 얼굴, 유경기 중랑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청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많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지금 취임한 지 한 2달 좀 남짓 넘어가는데요. 새로운 중랑을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면서 취임을 했어요. 네. 지난 한 2개월여 동안 중랑 구민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고 또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중랑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짜나가는, 구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네,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구청장 선거에 나와달라고 처음 건의 받으셨을 때는 그런데 처음에 고사하신 걸로 들었어요. 처음에 고사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처음에는 사실 고사했죠. 이게 네. 저는 일생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살아왔어요. 32년 동안 네.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요. 네. 작년 말에 이제 서울시에서 부시장으로 일하던 때인데요. 중랑구의 지역 정치인 분들께서 중랑구청장이 곧 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구청장으로 좀 출마했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네. 당시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제가 경험이 전혀 없고 네. 또 그걸 해본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또 우리 정치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많이 말리잖아요. 네. 또 가족들도 힘들고 하니까 네. 많은 반대가 있고 해서 제가 우선 생각을 일단 못 해봤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공직의 길만을 가도록 한 사람이어서 좀 정치적으로는 좀 문외한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했었죠. 네. 중랑구가 사실 지난 16년 동안 이제 한쪽 당에서 이제 구청장을 계속 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중랑을 위해서 좀 출마할 시기인데 꼭 좀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과 시장과 이렇게 손잡고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중랑을 변화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다. 네. 당신이 30여 년간 공직생활만 계속 해온 사람인데 그걸로서 끝내겠다고 한다면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네. 우리 공동체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기여하는 건 뭐냐. 네. 이런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 쭉 곰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쌓아온 경험을 살려서 중랑구라는 구체적인 어떤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냐 이런 어떤 인생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쓴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진심에 감동하고 진실이 이긴다. 이런 자전적인 책인데 네. 왜 나는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정치하는 보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써놓은 책인데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내가 개인의 편안함만을 너무 추구한 게 아닌가.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에서 정치는 비록 좀 문외한이지만 의를 내서 전화를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박 의원님께 출마하겠습니다. 하겠다. 그리고 지역 네. 주민들께 좀 인사를 드립니다 하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사실 행정을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또 정치를 하라고 해서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 정치에 진심을 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정치랑 행정이랑 좀 차이가 있던가요? 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행정이라는 기능은 주로 이제 어떤 정해진 제도와 틀 속에서 네. 그걸 집행해 나감으로써 이제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또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인데
정치는 그보다도 훨씬 그 넓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것이고 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영역이고 또 주로 이제 그래도 좀 어렵고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살아 있고 네. 또 현장에 현장감이 있고 그런 그 영역이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의 조금 더 큰 영역으로 이제 정치를 보고 지금 이제 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랫동안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고, 서울시 대변인 거쳐서 기획조정실장 또 행정부시장까지 하셨어요. 네. 많은 그 정책들을 직접 또 기획도 하시고 해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행정이나 그런 것들을 꼽아 달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제가 뭐 한 32년간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사실 그 제가 1986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공무원 네. 생활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서울시의 그 도시행정의 역사라는 것은 서울시 도시의 변천사하고 사실 같은 기간을 제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30여 년간의 도시행정을 해오면서 많은 그 서울시의 도시 변천사를 그 몸으로 경험을 해오면서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박원순 시장과 일을 한 게 이제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네. 7년 정도 6, 7년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현장 시장실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이게 뭐 하는 개념이냐면 문자 그대로 시장이 네. 현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시의 뭐 간부들, 뭐 부시장, 국장의 간부들 함께 하면서 각 구청에 전부 돌아다니면 거기서 하루 자요. 네.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시장이 1박 2일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민원을 직접 듣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 간부들과 구 간부들이 서로 주민의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정책을 토의해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주민들 모셔놓고 그걸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네. 제가 25개구나 되잖아요, 네, 서울에. 네. 근데 다는 못 갔고 그때 20개. 20개구를 다녀왔는데 그때 야 현장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냥 그 서류나 그런 말로써 했던 거하고는 정말로 넓은 총체적인 개념이다. 사람을 직접 그 보면서 만나는 것, 네. 그리고 공간을 우리가 발로 걸어보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행정의 가장 기초다 하는 것을 그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네.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행정국장을 하면서 시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그 네.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해줬죠. 이제 주로 네. 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하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네. 또 진행을 했어요. 문자 그대로 이제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에 도움을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복지사분들, 간호사분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쭉 채용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그 공간 환경을 다 바꿨어요. 네. 주민들 중심으로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거기서 또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주민들이 찾아오는 동에서 이제 동에서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개념으로 해서 네. 그 혼자 사는 분들 또 어렵게 사는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던 거. 네. 그것도 아주 큰 보람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주민들과 소통했던 것을 가장 큰 기억으로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30년 동안 그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행정의 본질, 행정의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행정은 역시 이제 집행하는 걸 이제 사실 그 우리의 행정의 이제 본질로 하잖아요. 네. 근데 역시 집행은 그러면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 네. 이런 그 어떤 철학과 방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네. 하고요. 역시 행정은 우리 행정에 도움을 필요하는
지역, 도움을 네. 필요하는 공간,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그리고 네. 그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현장에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저 소개를 드렸던 그 박원순 시장과 그 현장 시장실 했던 네네.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우문현답이었어요. 네. 네네. 깃발을 들고 다녔는데 우문현답하면서 네. 우리의 문제는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행정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전적인 그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네.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청장님 그 당선되시고 나서 첫 공식 업무부터가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중랑구 네.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찾아가서 방정환 묘역을 참배를 하셨어요. 네. 첫 행보를 이렇게 방정환 묘역을 참배한 의미가 있나요? 예, 의미가 크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망우 역사문화공원이 사실 중랑구의 사실 보물입니다. 네. 이게 그 애국지사와 이게 문화예술인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알만한 분들이 한 50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 잠들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중랑이 여러 이제 과제와 현안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 문제 우리가 마침 또 방정환 선생께서 그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소파 선생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제 교육 문제만은 내가 꼭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 의지를 다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찾아뵀었죠. 그래서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정환 그 묘지의 그 연보 석이 이제 돌로 네. 이렇게 방정환 선생의 업적을 기려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이를 항상 살펴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리고 어린이를 꼭 즐겁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히십시오. 그 어린이가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이런 글귀가 쭉 있는데요. 네. 그 글귀를 보면서 지금도 그때 그 방정환 선생의 의지는 100년 뒤에 지금도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이다. 이런 그 감동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예. 네, 교육 문제를 꼭 해결하고 또 어린이가 즐겁고 교육이 또 행복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처음 이제 업무를 방정환 묘소를 참배를 하셨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첫 결재는 서울시를 상대로 면목 행정타운 소송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내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울시하고 그만 싸우자는 거죠. 네. 사실 그 서울시하고 소송을 해왔었어요. 네. 그 면목 행정복합타운의 땅이 한 4,000평 되는데 그중에 한 80% 이상이 그 서울시 땅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중랑구에서는 그 땅을 중랑구로 넘겨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안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네. 서울시로서는 거기에 이제 반해서 그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상징적으로 이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갈등과 대립의 시대는 끝내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중랑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그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 문서를 결재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치로 중랑구의 예. 발전을 이끌어보겠다라는 뜻으로 그 첫 결재를 하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드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중랑구에서 이제 취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새벽에 청소를 하시고 계시다고요? 예, 예.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조용조용히 다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랑구가 이제 앞으로 그 미래의 어떤 꿈과 비전을 보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 교육의 개선이라든지 우리 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과제들은 또 시간과 그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질에서 가장 먼저 우선 그 체감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거리나 우리 마을이 좀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서 사는 공간에서 사는 것. 그게 네.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어려서도 이렇게 그 새벽에 제가 농촌에서 이제 자랐는데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마당을 쓸고 나면 기분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이게 하루 종일 막 에너지가 생기는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과 이렇게 거리를 한 1km 정도 이렇게 쓸거든요. 그러면 담배꽁초 뭐 굉장히 많아요. 네. 뭐가 그냥 이렇게 저 무슨 전단지에 가면서 근데 쑥 쓸어내고 뒤를 돌아보면요. 깨끗해져 있잖아요. 네.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그럼 막 힘이 나죠, 이게. 그런 느낌으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럼요.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는 저 구청장부터 먼저 청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주민분들에게 좀 이제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같이 청소합시다. 구청장부터 예. 기본을 지키고 예, 같이 예.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좀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예. 의견을 좀 예, 모아보겠다라는 말씀.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깨끗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중랑비전 원탁 회의를 또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시게 예, 거의 이제 되실까요? 구성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100명의 중랑구를 이끌어가는 그 주민분들을 모셔서 중랑구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고 또 같이 실천하고 또 같이 평가하는 그런 그 협의체로 지금 구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이제 첫 회의를 이제 해서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중랑비전 원탁회의는 이제 어떤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서 그 협치라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중랑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행정이 이끌어가고 주민들이 따라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주민들이 더 현명하고 더 앞장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그 힘을 모아서 행정과 손잡고 중랑을 같이 만들자는 취지로 구성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신내 차량기지 이전, 중랑구의 오래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청장님 그 주요 공약으로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시내 차량 기지가 거기가 부지가 한 5만 평 됩니다. 대규모의 그 부지인데 이미 그 동쪽의 끝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는 공간상으로 안 맞아요. 도시계획적으로. 왜냐하면 그 차량 기지 동쪽으로 이미 구리시, 남양주시가 다 그 개발이 돼 있거든요. 남양주시 인구만 해도 지금 7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호선의 지하철을 그 구리시, 남양주시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네. 그러면 그 6호선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대신에 차량 기지를 경기도 지역으로 빼냄으로써 중랑구는 그 5만여 평에 이르는 땅을 중랑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부지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도시형 산업에 맞는 그 첨단 산업 업종을 그쪽에 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래서 중랑구 경제를 살리게 되는 큰 그 견인체 효과를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구리 시민이나 남양주 시민들은 6호선을 타고 지하철로 네. 서울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시내 차량 기지는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 네.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마침 그 남양주 시장께서도 이런 6호선 연장을 지금 공약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가면 차량 기지도 이전하고 또 지하철 이용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잘 연구를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중랑구민뿐만 아니라 뭐 남양주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행정을 같이 협치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교육 만족도를 끌어올린 일이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지금 그 어떨까요? 중랑구에 47개의 그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랑구 주민 중에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중랑을 떠나는데요. 떠나는 분들에게 왜 중랑을 떠나십니까 물어보면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분들이 너무 네. 많으세요. 그래서 중랑구에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교육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랑의 미래에선 가장 그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교육 지원 경비를 통해서 우선 학교 교육을 수준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교육 지원 경비라는 것은 중랑구청이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동안 한 40억 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다른 자치구에 보면 한 7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중랑구에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왔던 이유는 중랑구 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육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다른 경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 지원 경비를 제가 임기 내에 2배로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이미 추가 경정 예산부터 8억 원을 지금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48억까지 올리고 이후로 차츰차츰 올려서 2배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이 경비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경비로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 쪽에 뭐 굉장히 상당히 큰 관심 가지고 계신데 지금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도 조성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 준비 중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이면 이제 저희들이 개관을 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이제 학교 교육의 어떤 그 지원을 위해서는 아까 교육 지원 경비를 통해서 네. 우리가 2배로 지원을 하고 그러나 이제 학교 교육만을 가지고는 교육 문제 해결하는데 또 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네. 사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꼭 기묘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서 우리 중랑구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교육의 중요한 축이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또 체계적으로 진행하든지 또는 이제 그 진학을 아예 포기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진로 교육이나 진로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등등해서 학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교육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네.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바쁘셔서 사실 쉴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이 나면은 중간에 어떤 일 하시면서 좀 시간을 보내시나요? 예, 시간이 조금 나면은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좀 많이 개운해져요. 그래서 뭐 등산도 가고 테니스도 치고 수영도 하고 하면서 좀 운동을 하면서 좀 푸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뭐 책도 읽고 또 명상도 하고 네.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냅니다. 예. 네, 공무원이나 구청장이 아니라 그 자연인 유경기로서는 그러면 어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어려서 이렇게 농촌에서 한 10여 년간 자랐거든요. 태어났을 때 향수가 지금도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네. 저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뭐 이렇게 농촌 마을에서 조용히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조금 농사도 조금 지으면서 네.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서 저는 그 저희 할아버님께 이렇게 한문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우리 이 취학 전의 아이들 그런 데도 모을 수 있다면 모아서 이렇게 천자문이나 이렇게 한자 교육도 좀 시켜봤으면 그런 네.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네, 예. 여전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쓰고 싶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좀 소일거리를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바람이 있으시나 거네요. 꿈이죠, 꿈. 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마지막 포부와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참 자연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정이 따뜻한 그런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중랑구를 잘 이끌어오신 중랑구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살기 좋은 중랑을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탄탄하게 잘 시키면서 또 우리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분들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으면서
그리고 또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문화를 키우면서 중랑을 좀 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인 제가 구민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의견을 듣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중랑구의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중랑구를 꼭 더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살기 좋고 따뜻한 중랑구를 만들겠다는 각오, 바람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중랑구를 책임질 유경기 중랑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과 다른 희망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겠다는 포부대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랑구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